자, 지금부터요 16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5번 보면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대한 거죠. 1번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제한능력자는요 제한능력자가 줄고 취소하려면 줄고 법정 대리의 동의. 틀렸죠.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뭐가 있다? 취소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 대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경우 추인할 때죠. 자, 그럼 2번은요 사기 강박이죠. 사기 강박을 하는 사람의 상속인 줄고요 우리 이것을 포괄 승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맨 끝에 숙권행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다음 주에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그러면 그것은 임의 대리인이 정답이 돼. 아시겠죠? 자, 5번은요 4번인가요? 4번은 강박에 의해서 법률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 승계인 줄고요 이것을 양수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양수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또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는 방법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꾸 유학집 자꾸 보면 안 돼요. 알겠죠? 기본서 자꾸 보는 게 아니라고. 이제는 여러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공부할 때는 먼저 문제를 먼저 풀어. 그 부분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유학집이나 기본서를 봐. 그럼 무슨 말인지 그때는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쭉 타고 가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지금요? 근데 차가요 어떤 차가 사고가 나죠? 어떤 차가 내 앞에 지나가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요 영안이 열려서 곧 비가 오기 전에요 요단강을 건널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가는 차가 뒷좌석에서 사고가 나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 간 차가 사고가 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내 앞에 간 아우디하고 소나타가 박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자꾸 학생들이 이론서라든가 요약집을 이렇게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왜냐면 이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이론서나 요약집을 딱 봤을 때 어떻게 이건 뭐로 주로 바꾸는데 이건 뭐로 바꾸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요약집이나 보는 것이 아주 낫고요. 그렇지 않고 공부를 어느 정도 지금 해나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50점대를 가가지고 향하고 있다거나 왔다 갔다 지금 이쪽 하는 경우 있잖아요. 60점은 아직 안 된다. 그 정도가 되면은 요약집을 보는 것보다는 뭐가 훨씬 더 빠르냐? 먼저 문제를 봐. 그리고 반대로 봐. 문제를 먼저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론서로 요약집을 보는 거예요. 또는요 뭘 본다? 기본서를 봐. 그러면 기본서를 쭉 보면 문제를 방금 봤던 것들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론서만 많이 보다 보면요 뭘 보기는 봤는데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보는 게 뭐라냐면 강의 들을 때는 알겠는데 강의 들었을 때는 알겠는데 뭐가 안 된다? 이거죠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책을 보는 순서가 조금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 것이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뭘 본다? 문제를 먼저 봐. 그러니까 문제가 어느 정도 익혀지죠. 그 다음에 이론을 봐. 그러면 금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한 번 봐도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지 않고 요약집만 쭉 봐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때 문제풀이 할 때 뭐가 있고 하니까 다 생각나니까 요약들을 보면서 혼자서 문제를 만드는 거죠. 여기는 어디를 비틀더라. 이게 딱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 그것을 우리 뭐란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고, 공부는 절대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은 꼭 변명이 있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 왜요? 이러니 저러니 똑같으니까. 그런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이 있어. 왜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자꾸 막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별짓 다 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우리는 객관식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객관식에 의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문제를 풀어.
알았죠?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서 중요한 논점을 잡아.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봐요? 요약집 봐. 그럼 여러분요, 요약집을 볼 필요가 전혀 없을 거예요. 왜? 눈으로 쓱 스킵해도 이거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책을 그렇게 보는 거지 책을요 정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점수가 60점 밑대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점수는 안 나와. 그러면 무조건 5월달 6월달 민법 강의만 계속 시험 칠 때까지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내가 잘 틀리는 부분 있죠? 그럼 그 부분만 먼저 문제풀이 한 번 더 들어. 듣고 나서 이론서로 봐. 그러면 한 번 딱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마 거의 기억이 될 거예요. 근데 자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꾸 이론서 보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안 풀리는 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먼저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뭘 본다? 그 다음에 이론을 보는 것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강박에 한 것 같은데 다. 5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3번 안 했어요? 4번 안 했어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의 특정 승계 있죠. 양수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틀렸네요. 1번요.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법령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하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틀렸고 1번하고 4번이네요. 아시겠죠? 166번은요. 옳지 않은 것 가분적 줄고요. 이걸 가분적이라는 것은 분할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 일부 무효 일부 취소라는 말에는 항상 분할 가능성 가분적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죠.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줄고 이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보충적 해석이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2번 재밌는 말이죠. 당사 쌍방이 각각 줄고 취소 사유 없이 그 다음 줄궜어요. 자,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맨 끝에요. 효력은 상실된다 줄고 효력은 상실된다. OX 우리가 취소 사유 없이 취소했어. 효력이 상실된다 안 된다? 여러분 봐봐. 취소는 법에 규정돼 있다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만 취소한다고. 그걸 법정 취소라고 그래. 근데 취소 사유 없다잖아요. 그럼 취소 사유 없이 두 사람이 아무리 취소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만 취소를 해. 그러면 제한능력자도 아니고 착오 사기 강박도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취소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우리는 법정 취소다 이렇게 얘기해. 자, 3번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 여기까지요. 이것을 뭐라 한다? 맨 끝에 포함이죠. 포함적 의사표시 이렇게. 이런 포함적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포함적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게 뭐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는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원 지하에 유료 주차장 주차하죠? 알았죠? 그래서 2시간 무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차료를 내야 되죠? 근데 2시간 하고 있다가요. 다시 차 빼고 다시 돌아가면 된대요. 알겠죠?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된대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또 학원에서 하면 주차요금은요. 다시 2시간은요. 적은 금액은 되고 또 이거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네.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럼 봐. 그렇대요. 그렇게 하고 있대요. 저쪽에서. 그래서요. 2시간마다 한 바퀴 돌고 오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한테요. 꼭 2시가 되기 전에 꼭 뭘 해달래? 소독해 달라고 해. 아시겠죠? 그러면 된대, 진짜로. 저쪽에서 하고 있대요. 녹화되면 안 되는데 계속 하고 있네, 지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유료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갔다 하는 것은 나는 뭘 받을 수 있다? 주차료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유료 주차장에 들어갈 때요. 주차 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짝 들어갔어요. 유료 주차장에. 나올 때 뭐라 하냐? 주차요금 달라고 하니까 나 아까 주차요금 준단 말 안 했는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포함돼 있어. 유료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주차료를 낸다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걸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요, 미성년자 갑이 17살인데,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을하고.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줬어요. 1번 계약하고 2번 등기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가 미성년자니까 먼저 뭐를 하고 취소하고 그 다음에 등기 말소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이 다짜고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등기 말소해달라고. 갑이 을한테 나 17살 때 계약했으니까 등기 말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말은 나는 17살 때 계약을 했으니 당신하고 계약을 뭐한다? 취소한다. 취소한단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 등기 말소해달라 이 말이죠. 그 말 속에는 취소한다고 하는 말이 뭐가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취소할 수 있는 이 지문은 지금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이 되죠?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계약을 취소하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계약을 했죠? 취소는 상대방한테만 하고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승계라고는 법률행위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는 누구에게만 한다? 직접 상대방. 누구? 직접 상대방. 5번 취소권 줄고 취소권을 뭐라 한다? 형성권. 형성권을 뭐라 한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167번은요. 1번 해적권과 취소권은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취소권과 해적권 줄고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은요. 포기할 수 있죠. 우리가 채무불이행 땅에서 언제나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당한 땅에서 언제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산권의 행사니까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러면 껌 씹다가 포기 안 해. 하죠. 언제? 단물 빠질 때.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재산권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형성권도 재산권 행사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2번 갑이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이걸 뭐라 한다? 중고자동차네요. 알겠죠? 뭐라 한다? 이걸 기망이라고 하죠. 기망. 알겠죠? 매각한 경우 취소할 수 있고. 3번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 양도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행해진 경우. 이러면 이거 지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우리 시험에 지금 안 나왔는데 권리금하고 보통 계약하고 봐봐. 우리가 상가 계약을 할 때는 권리금 계약 따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이 권리금 주고 들어올 때는 이 임대차 계약도 유효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뭐라고 한다? 만약에 주인이 그러면 승낙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권리금 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합하여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행해졌다. 알겠죠? 권리금 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 사유가 존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금 계약 부분만을 따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뭐가 돼 있으니까? 일체로 되어 있으니까. 일체로. 알겠죠?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요. 그러면 취소권은 원래는요.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 취소. 그래서 일체성. 그다음에 권리금 계약하고 그다음에 뭐죠? 임차권 양도 계약은 따로따로죠. 분할 가능하죠. 그래도 원칙은 일부 취소는 전부를 취소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요. 몇 년 안이다? 3년 줄고 그것을 제척기간 이렇게. 제척기간 이렇게. 알겠죠? 아 죄송해요. 여기는 권리금 계약 부분에만 뭐 할 수 있다? 취소 사유가 존재하네요. 알겠죠? 원래는 여기 우리가 이제 일부 취소죠?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를 취소하죠. 전부를 취소. 그래서 일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래 전부를 취소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요, 일부 무효하고 똑같아.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인데요. 법률행 일체성, 분할 가능성.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무효로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취소도 법률행 일체성. 여기 일체라고 돼 있네요. 어디 있어? 일체. 알겠죠? 권리금하고, 그다음 뭐 하고요? 임차권 양도 하고요. 일체성.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 우리가 권리금은 권리금이고, 임차권은 임차권이죠? 분할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그런데 여기 지금요, 여기 지금 보면 권리금 계약 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존재해도, 취소가 존재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권리금 부분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데, 지금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권리금 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임차권은 양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봐봐. 보통 우리가 임차권 양도는 뭐냐면 이런 것이요. 지금 정답이 없으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병하고 있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을이 이걸 병한테 임차권을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야 되죠. 그럼 들어오려면 여기 권리금도 주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같이 있는데 하나가 깨지면 다 같이 깨지는 거지. 우리가 권리금하고 임차권은, 임차권은 가고 권리금은 깨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보면 원칙은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를 취소하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만 취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 여기요. 여기 지금 보면 일부 취소가 존재하죠. 그런데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뭐가 되죠? 그래서 일부 권리금 계약이 없어도 나는 임차권이라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 취소니까 이 부분만 따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은요, 이건 취소할 수 있다. 3번은요, 포기할 수 있다. 정답이 없네요. 알겠죠? 168번은요,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듣기를 경료했는데 을이 그 건물을 누구에게 전매했다? 병에게 전매했다. 그럼 이것은 뭐죠? 아까 우리 취소하고 차고 사기 강박하고 제한 능력자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요, 갑이 을이 있죠. 을이 갑을 기망을 하죠. 그랬는데 을이 이걸 다시 병한테 넘기죠. 이때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죠. 자, 한번 볼까요?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았죠. 을의 기망이니까 누가 취소권자다? 갑이 취소권자죠. 소유권 이전 듣기를 경유했는데 을이 그 건물을 누구에게 전매했다? 병에게 전매했다. 병에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이전했다. 갑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여기서 문제요. 병은 지금 선이다 악이다 말이 없죠. 그러니까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의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을한테 취소하고, 그럼 병은 선의로 추정하니까 보호가 되죠.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 갑이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2번,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언제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주고 상대방이 취소. 누가 취소한다? 제한 능력자하고 계약을 했어. 제한 능력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럼 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를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한다? 상대방이 한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취소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권자라니까.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라고. 3번,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이 경과했다? 10년. 10년이 경과? 그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10년이 경과하거나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해. 10년이 경과했죠?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4번, 법률행위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이때 제한 능력뿐만 아니고 누구도? 의사 무능력자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의사 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게 아직. 그래, 우리 시험은 뭐만 나왔다?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것만 나왔어.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의사 무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똑같죠? 매매계약은 취소죠. 취소 동그라미, 소급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옆줄 긋고,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가 돼.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169번 보세요. 1번.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된 언제부터? 처음
처음부터 무효. 처음을 뭐라 한다? 소급 무효.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줄고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뭐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 취소의 원인이 소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령이 한 날부터 몇 년? 10년.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 이때 봐봐. 여기 제한 능력자 줄고 제한 능력자 앞에 선의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선악 불문 이 말이에요. 선악 불문 이렇게.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 존속기간 줄고 이퀄 제척기간이죠. 그래서 3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5번 갑이 제한능력자율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이 있다. 자, 5번은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자, 읽어. 지금 봐. 갑이 제한능력자율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자임 이유로 취소했죠? 그러면 갑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OX. 왜 X다? 뭐라고? 오케이. 안 속네요. 이게 되게 어려운지, 우리 기출문제예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요? 봐봐. 사람들이 여기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큰일 나 이거. 지금 보면 갑이 제한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이죠? 그러면 제한능력자임을 취소했죠?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을이고 갑은 성년자란 말이죠. 알겠죠? 제한능력자 을이잖아요. 그러면 갑이 성년이죠.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이 현존이 아니고 선인 경우는 현존이, 악인 경우는 손의 전부. 갑은 동그라미하고 선인 경우 현존이, 악인 경우 손의 전부예요. 누가 지금 제한능력자다? 을이 제한능력자야. 을은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이에요. 갑은 선인 경우 현존이, 악인 경우 손의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헷갈리면 절대 안 돼. 이거 말장난이니까. 정답 몇 번? 5번. 자, 170번. 소급표가 있는 거 이렇게. 소급표 이런 게 어려워. 알겠죠? 이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읽다가요. 무슨 말인지 읽다가 몇 분 지나갈 수 있어. 별것도 아닌데. 1번 해지는 언제죠? 장래, 무효. 장래. 자, 두 번째요. 기한은요. 절대적으로 소급표 X.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자, 3번은요.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 추인 줄고 무효행위 추인 뭐가 없다? 소급표 X. 소급표가 없어. 옆줄 긋고 무효행위 추인은 옆줄 긋고 당사자 간에는 당사자간은 뭐예요? 책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여러분 봐. 여러분 속기사 시험 보러 왔어요? 봐봐. 당사자간은 누가 얘기해? 특정인과 특정인 사람이죠. 채권이죠. 채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소급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노무 제공 뭐죠? 노동력 제공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근로계약이 취소됐어. 취소는 뭐다? 소급해서 무효죠. 근데 근로계약은 달라. 왜요? 봐봐요. 자, 봐.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약을 했어. 노동력 제공했어. 근데 5월 20일 날 근로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취소가 됐어. 그럼 5월 1일부터 무효라고 해봐. 그럼 나 일한 거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일한 거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취소라도 근로계약의 취소는 오늘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맨 끝에 취소.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 뭐다? 소급 무효. 그래서 4번이 5번이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171번. 강박을 원인으로 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서 그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 줄고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 이퀄 강박 상태 이 말이에요. 강박 상태. 강박 상태에서 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줄고
효력이 없다 이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2번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 줄고요. 그래서 맨 끝에 추인할 수 있다. 엽시고서 취소 원인이 종료되면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고 추인 X 점 찍고 취소 X 추인이나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자, 3번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추인할 수가 없어. 아까 말했죠? 피성년 후견인은 아무것도 못해. 동의가 있어도 추인할 수 없어.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뭐하고서 알고. 왜요? 봐봐.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법정 추인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죠. 왜요? 추인은 확정적 유효죠. 그래서 확정적 유효니까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OX.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봐봐. 취소권자가 누가 있어? 줄과. 취소권자 써 미성년자. 미성년자 취소권자죠. 그럼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니죠. 추인은 언제 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는 있으나 뭐는 못해요? 추인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 없다고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172 법정 추인이죠? 그럼 법정 추인 사유 줄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 그것은 뭐냐면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그래서 법정 추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항상 입에 달고 다녀.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이렇게. 그래야지 법정 추인이 돼. 됐죠 지금? 입이 딱 붙어야 돼. 우리가 말했죠. 무건들에서 상대방은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 최고. 이렇게 항상 선이냐 선악불문 달고 다니라고 그랬죠. 법정 추인에서도 마찬가지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아시겠죠? 1번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 그건 무조건 맨 끝에 추인 동그라미하고 취소 X 이렇게. 이런 봐봐 여기. 자 법정 추인 봐봐. 법정 추인은 딱 뭐만 조심하면 되냐? 상대방이 이행청구 양도. 다시 상대방이 이행청구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요 상대방이 이행 제공.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행을 제공했는데 취소권자가 수령해. 그럼 뭐다? 추인이다. 이것만 조심하라고 했죠. 3개. 나머지는 다 추인이야. 법정 추인에서 뭐 모르는 말 나왔죠? 그럼 추인이야. 다시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야.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행 제공.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했는데 취소권자가 수령했어. 그럼 뭐다? 추인이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3가지만 딱 알아고. 그럼 지금 강제 집행은 거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무조건 추인. 뭐 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 2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줄거 추인할 수 있는 후 이것을 뭐라고 그래? 취소의 원인 소멸이죠. 취소의 원인 소멸. 즉 성년이 된 후 이 말이죠. 뭘 해야 돼? 이 일을 뭘 해야 돼? 보류하지 않은 채. 이 일을 보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법정 추인 안 된다고 그랬죠. 보류하지 않은 채 이행을 청구. 누가 청구했어? 누가 청구해? 취소권자가 맨 앞에 박스에 취소권자. 2번에 맨 앞에 박스. 취소권자가 가운데 이행 청구죠.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야.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하면 다 추인이야. 취소권자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지만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퀄 취소 X. 3번. 취소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법정 대리 취소권자잖아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죠. 그럼 무조건 뭐다? 추인이에요. 그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가운데가 무슨 말인지 나도 관심 없어. 알겠죠? 법정 추인에서는 무조건 취소권자가 하는 건 다 추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상대방은 자, 세 가지. 이행 청구, 양도는 추인이 아니다. 이행의 제공도 추인이 아니다. 알겠죠? 상대방이 수령하면 추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뭐라고 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뭐 했다? 양도, 상대방의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은 소멸한다? 틀렸어. 추인이 아니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지금요? 자, 그러면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취소권자가. 그럼 무조건 추인. 취소권자가 하는 건 무조건 추인.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에 해당한다. 정답 몇 번? 4번. 17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누가? 취소권자가. 그럼 무조건 뭐? 추인. 따지지 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무슨 말이 없어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그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됐죠?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취소권자가 무조건 추인. 자, 2번. 취소권자가 뭐다? 봐봐. 매매 계약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을 뭐란다? 전부나 일부의 양도나 똑같아. 양도. 또는요, 처분행위니까 양도.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취소권자가 했죠?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뭐라고? 추인이라고. 3번. 취소권자의 상대방. 이거 조심해야 돼. 상대방. 알겠죠? 다시 상대방 뭐다?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양도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네. 4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 줄고, 그 다음에 다른 채무를 성립 줄고, 다른 채무를 성립, 그것을 경계라고 얘기해. 경계. 자, 봐봐요. 봐봐. 경계는 누가 하든지 간에 추인이야.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취소권자 상대방의 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도 무조건 추인이 돼. 알겠죠? 경계하고 담보 제공하고 강제 집행 세 가지는 누가 하든지 간에 추인이야. 경계, 강제 집행, 담보 제공.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 이 말을 뭐라고 한다? 경계라고 얘기해. 아시겠죠? 그러면 추인이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 발생한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봐봐. 상대방의 이행은 추인이다 아니다? 상대방이 이행해서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뭘 했어? 수령이죠. 그럼 뭐다? 추인이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아시겠죠? 상대방의 이행 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이행을 취소권자가 수령을 했어. 그러면 추인이에요. 뭐 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174. 갑이 을을 기망.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취소권자예요? 그게 중요해. 취소권자가 하고 상대방이란 말이 중요해. 갑은 상대방이고 을은 취소권자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 그래서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는데 기망상태, 주로 기망상태,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을 못해. 기망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대금을 지급해도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취소할 수 있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줄고 이 일을 보류. 그럼요, 추인할 수 있는 자가 누구죠?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이 일을 보류했다.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야. 주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줄고 성년이 되기 전 취소의 원인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년이 돼야 돼. 그래서 미성년이 성년이 되기 전 추인할 수 없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4번에요. 맨 끝에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 이걸 뭐라 한다? 경계. 경계는 누가 하든지 간에 뭐다? 추인이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누가? 상대방이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행청구.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봐봐. 문제 봐봐. 문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줄거 봐. 문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문제 줄거 써요?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오케이. 추인인 것은 이걸 묻는 거예요. 추인인 것은 이렇게. 자, 176은요. 1번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계. 경계는 누가 하든지 간에 다 추인이다. 누가 하든지 간에 추인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추인에 해당한다. 175번 안 했어요? 없는데 175가? 175번 거기 있어? 오케이, 하나 빠졌나 봐. 그럼 175번 봐. 문제로 봐. 175.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의 종료 후에도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봐봐. 취소 원인의 종료 후 줄고 취소 원인의 종료죠. 이퀄 능력자가 된 후 이 말이죠. 능력자가 된 후 이퀄 법정 대리권 소멸 이렇게.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란 후견인 줄고 후견인이 누구예요? 그걸 알아야 돼. 후견인이 누구예요? 써가 위에다가 친권자. 친권자와 후견인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그래서 후견인이 추인한다. 법정 대리인 추인할 때는 줄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 해도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유효한 추인 동그라미 맨 끝에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취소하고 똑같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5번 착오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는 착오에서 줄고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인하려면 어떻게 한다? 추인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되니까 착오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6 1번 취소권자가 줄과 경계. 그럼 뭐다? 맨 끝에 법정 추인이다. 법정 추인 이렇게. 그러니까 추인은 뭐다? 항상 추인은 뭐다? 취소 X. 취소할 수 없다. 2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 줄고 소멸 이를 보류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그럼 봐봐요. 제한 능력자가 누구죠? 앞에가 취소권자란 말이에요. 취소권자가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았죠. 아무튼 취소권자가 무슨 짓을 하면 다 뭐다? 추인이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한 것을 본다? 취소할 수 없다. 3번 법정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인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왜? 법정이니까 의사표시 아니죠. 그런데 취소권의 존재는 뭘 한다?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는 법률행위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는 뭐하고 해야 돼? 알고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런데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죠.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인식은 어디서 필요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할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요 4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뭐한다? 추인하죠. 추인하면은 취소 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 OX.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죠. 그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OX, X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틀렸단 말이죠. 알겠죠? 3번, 4번 다 틀렸네요.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뭐라면 추인. 취소권자가 추인이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하고요. 4번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취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171번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법정 추인에 관한 것인데요. 이 법정 추인에 관해서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로 보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추인하려면 먼저 취소의 원인이 일단 소멸해야 되죠. 근데 법정 대리는 소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하나 하고 법정 추인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알겠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취소권자나 추인권자나 똑같아.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에요. 알겠죠?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이 하는 것은 일단은 추인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것도 다 추인이에요. 안 되는 것 세 가지만 보면 된다. 뭐다? 상대방이 뭐다?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죠. 그럼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령하죠. 그럼 뭐가 된다? 추인이다.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하든 법정 추인은 상대방이 하든 무조건 다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단 이의를 보류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 제공,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했는데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 그럼 뭐가 된다? 추인이에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돼. 알겠죠? 그럼 문제는 되게 문제가 많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뭐라고 나왔죠? 추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 나오죠. 취소권이 소멸했다 안 했다로 나오죠. 그러면 추인이면은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취소권은 소멸한 것이고 추인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이 말장난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하고 차이점은 뭐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조건 기한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